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민원인이 저한테도 민원을 넣으셨는데 어제 만나본 결과 뭐 지급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뭐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지급된 바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비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확정시켰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민원인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시장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했다라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말 한마디로 민원이 해결이 되고 안 되고가 되는가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공무집행을 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좀 찾아보니까 여비는 소속기관의 장이 예산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일부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태껏 지급했던 여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다른 근무자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갈 것 같은데. 네. 아까 설명드렸던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 국가나 공무원 그 공무 예규에 보면은 출장이라는 그 개념상 그분들은 정규 근무지에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출장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급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그야말로 원칙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정부 보조 사업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는 쪽으로 보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2017년 12월까지는 지급이 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2017년까지는 그러면은 그 근거 규정이 변동된 게 없잖아요. 2017년이나 2018년이나.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무기계약직에 대한 총괄 지원 부서이고 그런 보수를 주고 하는 거는 해당 과에서 판단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뭐 감사에 지적되거나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적용이 돼서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저희가 시정을 시켰던 거고요. 그때 주었던 부분이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못 주게 됐던 거고 그 이후에 방법론을 찾은 게 그 정부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줄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0일 실분의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저희 22개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고 또 포천시도 그 데이터 안에 있는데 굳이 지급을 하고 있다가 유권 해석도 없이 그냥 공무원의 재량으로 줬다 안 줬다에 대한 거는 좀 과다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부서의 재량적인 판단이잖아요. 네, 그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매번 이렇게 들어왔던 임금이 갑자기 삭감이 되는 거는 공무원의 그냥 판단 하나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 유권 해석을 받아보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유권 해석을 받으면 네. 공개적인 논란이 있을 거고요. 감사를 받아도 그럴 겁니다. 이게 지금 죄송한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법무부서에 갔을 때는 이런 조항을 관장하는 우리 부서에 갔을 때는 엄격히 말하면 출장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지출이 안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를 부서에서 판단하지 말고 네. 조금 유권 해석으로서 이게 효력이 있을 만큼의 그런 단체에서 좀 유권 해석을 통해서 네. 매뉴얼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무기계약직 분들 뭐 수당나고 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정부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너무 과하게 적용한다거나 뭐 타이트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권 해석을 받거나 질의를 통해 가지고 좀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권 해석하고 그 유권 해석의 결과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가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현재철 의원님.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뭐 아마 그분들이 한두 분의 의원들을 찾아간 게 아니고 시의원들 다 찾아오고 도의원들 다 찾아오고 시장님까지 찾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고 받기로는 어떻게 분명 그 민원을 그 해당 과에 그러니까 뭐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해당이 안 되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다 받아보고 그걸 또 설명도 해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또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지원해주기 했다면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통보를 해주고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네. 그 전에 8월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저희가 해당 과에 이런 부분이 왜 안 되는지 문의를 했었습니다. 뭐 담당자는 저한테 서류도 가져오고 다 알 수 있는 그 담당자가 있을 텐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비단 이 과의 이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민원을 많이 받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실무 뭐 과장이라든지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네. 그게 어떤 그 법적으로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는 민원들이 있는데 네. 그게 어느 순간 저희가 제기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처리가 되는 민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의원들한테 동일하게 제기했던 민원인데 해결이 되면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줘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가면 저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또 어떤 뭐 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라인으로 해서 민원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그 의정활동하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좀 어떤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전에 8월달에 뭐 박혜혁 의원님, 뭐 손자 의원님, 저 뭐 다 아마 저 뒤에 그 팀장님 뭐 보고 다 받았습니다. 제가 왜 안 되는 출장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다 보고를 받고 그 문서도 그쪽에 전달해주고 다 설명해줬어요. 네.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다시 되는 부분, 뭐 다행히도 다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이 민원을 같이 이제 의논했던 의원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 안 하고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은 저희들은 사실 의정활동하기가 좀 난처한 상황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원님들께도 처리 상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고질적이고 장기화된 어떤 민원 같은 경우는 아마 예측은 다 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통해서 누구한테 민원이 접수되고 했던 거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게 하루 이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장기간 이렇게 이 문제로 이 민원이 접수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또 저희한테도 이렇게 좀 그 협의를 해주시고 어떤 취지를 좀 잘 설명해 주셔야지 저희도 이제 낮춰나가는 상황이 안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네, 현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라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송상무 의원님. 네, 송성룡 의원입니다. 네. 직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포천시청 어린이집 포천시청 내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죠. 네, 있습니다. 100% 시청 공무원을 이용하는 시설인 거죠.
민간인은 없고 원생 현황에 보면 네. 100% 공무원 자녀. 자녀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자녀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거죠. 네. 여기 보면 조직명 인력 현황에 보면 원장하는 보육교사 7명, 조리사 2명, 기타 종사자 2명인데 이 기타 종사자로 2명은 무슨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까? 그 조리사 그 기타 종사자는 청소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보조 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청소 담당하시는 분은 한 명, 네. 보조 교사 한 분. 보조교사인데 네. 이 조직의 인력 여기서 종사하는 네. 모든 인력에 대한 보조금은 네. 인건비라든가 뭐 여기 보면은 인건비 시설 운영비 교직비 있잖아요. 네. 여기서 특히 인건비는 네. 이분들 전부 다 인건비 100% 지원하는 겁니까? 네. 인건비 지원합니다. 100%입니까? 100% 맞습니다. 100%예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공립 어린이집 아시죠? 예. 시에서 민간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위탁을 주는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네. 예. 시에 소속된 어린이집 맞죠?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게 물론 과장님 이게 가족여성과 소관인데 네. 이 시청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가족여성과 소관이라는 거는 저도 알아요.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 보면 이제 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민간인이 위탁을 하는데 네. 여기 이제 보조금들이 나가요. 예.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육교사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화반 담당하시는 보육교사는 인건비가 80%가 지급되고 일반 유아반 같은 경우 유아반 그러니까 영화반은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 유아반은 어느 정도 3세부터 7세까지 그걸 유아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근데 그거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30% 인건비 지원이 30%가 지급이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리고 같은 정원에 여기가 지금 보육정원이 60명에 지금 현재원이 58명입니다. 네. 2명이 이제 부족한 거죠.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시설 어린이집 보면 같은 정원에 조리사들이 1명밖에 못 써요. 조리사들이. 왜? 지원금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근데 과장님 이거 조금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시청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시청 어린이집이라고 만약 100% 인건비나 청소 종사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청소 종사원들이 없어요. 본인 보육교사가 업무가 끝나면 본인들 교실을 청소하고 담당 장소를 정해서 그 선생님들이 보육교사들이 다 청소하는 적이거든요. 이 내용만 봤을 때 보면 시청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거 판단을 못하는 식인 게 뭘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보조가 100%가 안 나가는 건데 여기만 100% 해줄 수는 없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어린이집인데 유독 여기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청소관리자도 있고 여기는 조리사도 같은 정원에 2명이나 조리사를 쓸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받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 자녀라 그래서 자녀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집이라 해서 이렇게 혜택을 준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2명 전원을 인건비를 다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보조교사나 청소 거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거기까지 보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다 인건비 지원을 한다. 거기까지 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시에서 같이 위탁하는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들은 30%, 80%. 인건비조차도 지원이 다 안 되고 뭐 청소 관료는 생각지도 못해요. 거기서 운영하는 것조차도 적자니까. 근데 시청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직장 어린이집이라 해서 100%다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청소 담당자도 지원해주고 조리사 2명까지 같은 정원인데 어느 어린이집은 조리사 1명, 어느 어린이집은 조리사 2명 이렇게 한다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답변을 드리자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시청 어린이집하고 좀 다른 게 또 뭐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랑 네. 직장 어린이집이랑 네. 다른 점은 뭐냐면 직장 어린이집 말 그대로 직장 어린이집을 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뭐 제가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군 부대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뭐 승진 아파트에 승진 어린이집, 일동 화양면에 소지하고 있는 그 이제 승진 아파트 내에 5군단 군 장병들을 위해서 이제 승진 어린이집이라는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기 이동면에 보면 아이파크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직장 어린이집이고 우리 시청 어린이집도 직장 어린이집이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에서 운영하지만 면마다 한 개씩 하나씩 면마다 이제 송우리는 이제 좀 규모가 있으니까 2개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직장 어린이집과 뭐 과장님 말씀대로 네. 직장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원 범위가 네. 틀릴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거를 좀 확인해 보고 싶고요. 일단 저희가 근로자 500인 이상이면 직장 어린이집 의무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에서 확인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직장 어린이집하고 적용되는 게 다른 게 있는 건지 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만약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예.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장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네, 그거 좀 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네, 송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라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도 민간 위탁 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자실 위원님께서는 지자실